아샤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산삼이에요. 2개나 찾았어요. 그녀는 큰 산삼을 가리켰습니다. 큰 건 시어머니 약으로 쓰고요. 그리고 작은 산삼을 가리켰어요. 작은 건 팔아서 병원비 낼 거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삼을 보다가 아샤를 봤어요. 옷은 흙투성이었고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샤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날씨도 좋았고 안전하게 캤어요. 남편은 아샤를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샤는 천천히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 거실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의 빛이 바닥까지 길게 번졌고 순간 집안이 아주 환해졌어요. 아샤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씻고 올게요. 남편은 식탁 위에 놓인 산삼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샤워를 하며 아샤는 몸의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따뜻한 물이 상처를 스치며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사실이 숨을 쉬게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남편이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마셔. 피곤하지? 아샤는 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스스로에게 말하듯 정리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약을 지어야 했고 작은 산삼은 병원비로 바꿔야 했습니다. 아샤가 말했습니다. 오늘 한의원에 가야겠어요. 빨리 약을 만들어야 해요. 남편은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같이 가자. 2 사람은 산삼들을 조심스럽게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어? 아샤는 창밖의 산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아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아샤는 짧게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차는 조용히 한의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보원당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어요. 아샤는 천을 풀어 산삼들을 보여줬습니다. 김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2개나? 그는 돋보기를 꺼내 큰 산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뿌리를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정말 귀한 겁니다. 100년은 넘었어요. 아샤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 큰 건 시어머니 약으로 쓰고 싶어요. 그리고 작은 산삼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건 팔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은 작은 산삼도 살펴본 뒤 말했어요. 이것도 50년은 된 것 같네요. 아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김 원장이 계산하듯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1,500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아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사겠습니다. 그 말에 아샤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김 원장은 이어서 큰 산삼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큰 건 최상급 보약으로 다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치는 충분히 나옵니다. 아샤는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사흘 뒤에 오세요. 정성껏 다려놓겠습니다. 김 원장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일단 일부 현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이체할게요. 아샤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현실이 마침내 손에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비 낼 수 있어. 아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시어머니 약도요.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영월의 산이 보였고 아샤는 산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약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남편이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어? 아샤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식? 아샤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산삼을 구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산삼? 네. 큰 걸로 시어머니 약을 만들고요. 작은 건 팔아서 병원비도 마련했어요. 시어머니는 아샤의 손을 보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손, 흙이 파고든 손톱, 그리고 그 손이 끝내 무언가를 찾아내고 돌아온 흔적.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내가. 아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나았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아샤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고맙다. 아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만에요, 시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샤도 울음을 참지 못했고 남편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실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보다 숨결이 먼저 서로를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병실 앞 복도를 오가며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는 담당 의사의 얼굴은 조심스러웠고 말끝은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큰 호전은 아직 없습니다.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의사는 비용을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했어요. 남편의 눈이 잠시 흔들렸고 아샤는 그 시선을 받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더 이상 꺼낼 돈이 없었고 아샤에게도 더는 미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힘겨워 보였어요. 그래도 목소리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했습니다. 나 퇴원할래. 남편이 급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그만 쓰자. 집이 편하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환자의 의지를 강제로 막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퇴원 수속을 밟기로 했어요. 의사가 나가자 병실에는 오래된 무게가 내려앉았습니다. 아샤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라버린 볼, 힘없이 내려앉은 어깨. 그 모든 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샤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에 남은 상처 자국들. 그 손이 산을 올랐고 결국 산삼을 캐왔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해온 약 그거면 집에서도 버틸 수 있지 않겠냐? 아샤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기대였고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샤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샤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한의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마음은 더 급했습니다. 원장은 사흘 뒤로 예정되어 있던 한약을 밤새 다려서 내일 아침에 주겠다고 했어요. 아샤는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야 했으니까요. 된장찌개 재료를 확인하고 나물 반찬을 준비할 것을 정리하며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샤는 가장 먼저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원장은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손길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보자기에 싼 병들이 아샤의 손에 건네졌어요. 하루 2번 식후에 먹으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장은 작은 봉지를 하나 더 내밀었습니다.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약재라고 했어요. 아샤는 그 자리에서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삼켰습니다. 지금은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어요. 아샤가 보자기를 보여주자 남편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아샤는 무릎 위에 보자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병이 들어있는 작은 병들이 기적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백미러로 아샤를 한번 바라봤어요. 아샤의 눈빛에는 이번엔 반드시라는 결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현관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아샤는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작은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절을 한 웅큼 꺾어온 듯한 꽃들이 조용히 방 안을 밝히고 있었어요. 안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이불을 새로 빨아두었고 냄새가 나지 않게 창문도 자주 열어 환기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몸이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불을 덮고 눕자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샤는 커튼을 쳐 방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뒤 아주 금방 잠에 빠져들었어요. 아샤와 남편은 숨소리까지 낮추며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아샤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약은 언제 드릴까요? 남편이 답했습니다. 점심 먹고 드리자. 아샤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잠이 길어져 낮이 지나고 거의 저녁 무렵이 다 되어 갔어요. 그날 저녁은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냄비에서 올라왔고 생선 굽는 냄새가 부엌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나물 반찬도 하나씩 정성스럽게 무쳤습니다. 반찬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차려지는 과정 같았습니다. 2시간쯤 지나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먼저 시어머니를 깨운 듯 했어요. 시어머니가 부엌 쪽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냄새지? 아샤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응, 배가 고파서. 아샤는 상을 조용히 차려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예전보다 느렸지만 시어머니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입안을 굴리듯 천천히 맛을 봤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맛있어. 아샤는 그 한마디에 표정이 풀렸습니다. 다행이에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식사량이 적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비웠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남편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아샤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 번 더 다짐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식사가 끝나자 아샤는 준비해둔 한약을 꺼냈습니다. 진한 갈색의 약이 작은 잔에 담겼고 구수한 향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잔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그 산삼한 약이야? 아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쓰긴 써. 아샤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시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한약을 다 마셨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됐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샤는 물잔을 건네며 답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물로 입안을 헹구듯 마시다가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매일 마셔야 하나? 하루 2번이요. 아침, 저녁으로요. 아샤가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음처럼 말했지만 그 표정 끝에는 아주 미세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구한 거니까 열심히 마실게. 아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당황한 듯 물었어요. 왜 또 울어? 아샤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울어요.